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곳, 은행들의 일자리 현주소는 어떨까요?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에 발맞춰서 은행권의 신규 채용은 확대 중인 반면에 디지털화와 항아리형 인력 구조 재편 작업으로 짐을 싸는 행원들도 역시 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이 곧잘 진행되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또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행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텐데요. 조정현 기자와 함께 은행권의 고용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의 고용 같은 경우에 채용은 그래도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뉴스들 보면.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대략의 분위기는 지난달 고용 현황 통계를 보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달 고용 현황 통계, 다시 말해서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이 바로 그 논란을 일으켰던 그 고용 쇼크 통계인데요. 지금 지난해 7월 걸 보면은 제조업이 무려 12만 7천 개나 일자리가 줄었고요. 숙박 음식업도 4만 2천 개나 전년, 그러니까 지난해 7월과 비교해서 일자리가 줄었는데 금융권에서 이렇게 유독 6만 7천 개나 늘었습니다. 그 일자리가 늘어난 게 민간에선 거의 없고요. 보시다시피 공공행정이나 사회복지 같은 이런 공공부문에서 그 일자리가 크게 늘었는데요. 예년엔 이 일자리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보통 한 20에서 30만 개 정도, 적어도 한 10만 개 정도씩 늘다가 갑자기 절벽처럼 이렇게 5천 개 증가로 뚝 떨어졌는데 이 와중에서도 금융권에서는 유독 일자리가 증가한 겁니다. 그 월 5천 명 증가에는 명함도 못 낼 수준이지만 지난 6월에 그 5개월 연속 10만 명 선의 일자리 증가에 그쳤다고 한 고용부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 6월에도 금융권에서는 역시 6만 6천 개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 금융권만 유일하게 전 산업군에서 2달 연속으로 8%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만 보면 국내 고용은 금융권이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은행 같은 금융산업이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잖아요. 일일이 그 감독 당국으로부터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되고 상품을 출시할 때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규제 산업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독 민간 부분에서만 금융권만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관치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금융권의 6개 협회가 공동으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채용 설명회를 열어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은행연합회장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지점과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게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좀 말을 들어보면 뭔가 어색하죠. 그 글로벌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건 실토했다라는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털어놨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관치의 영향이 있음을 좀 반증하는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은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어떤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채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은행도 인력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밑에서 신입을 계속 뽑는다고 이게 돌아갈 것 같진 않고 뭔가 반대급부가 어디선가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 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을 잘 보자면 시중은행 전체의 고용 현황, 그러니까 직원 수의 연도별 증감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호응을 해줘야 하는 기업은행 같은 이런 특수은행들은 제외를 했고요. 또 지난해 막 출범해서 조직을 한창 확충해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2곳을 제외했고요. 따라서 12개 시중은행의 직원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4대 은행의 인원 현황을 살펴봤더니 4대 시중은행의 전체 직원 수가 그 1년 사이에 2,200여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6만 1,754개였었는데요. 이게 이젠 5만 9천 명 선으로 5만 명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에 SC제일은행과 시티은행 같은 외국계 은행을 더하면 6개 은행에서 한 해 동안 2,300여 명이 짐을 쌌습니다.
특정 기업에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면 그 기업 뭐 문제 있는가 보다 우리끼리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금융권에서 이렇게 뭐 들어오는 사람도 물론 많겠지만 빠져나간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이걸 어떤 고용 현황이 좋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형적으로 보면 그래도 4대 은행들이 올해 그 2,500명을 뽑으니까 지난해 2,300명이 나갔다고 해도 아무래도 신규로 뽑는 사람이 나간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에 뭐 고용의 현황이 그다지 나쁘다고만은 보기 어렵다는 그런 분석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추세를 좀 따져보면 얘기가 다른데요. 지난해에도 4대 은행에서 지난 2016년보다 그 3,000명 이상 직원 수가 줄었습니다. 그 게다가 은행권이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희망퇴직을 대규모로 단행을 하는데요. 물론 노조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은행에서는 아직 어떤 희망퇴직의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올 하반기가 지나갈수록 계속 이 희망퇴직과 인력 감축의 압박은 가중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은행은 이례적으로 지난 7월에 이미 희망퇴직을 실시해서 270여 명을 감원하게 됐는데요. 앞서 은행연합회 회장이 인원 축소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언급을 했듯이 현재 그 디지털 전환 또 모바일 퍼스트 추세 속에서는 이런 행원 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피할 수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 은행권에서는 신규 채용 확대가 이런 인력 구조 재편을 가속화하지 않을지 그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이런 식의 인력 재편 작업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중장년 행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 보니까 조정현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은행권의 인력 구조 재편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